네. 아니야. 자, 설명이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제 여기 프로필 보여드렸고요. 나름 스펙 있는 선생이고요. 자, 이번 이제 1학기 개설 내용이요. 좀 세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하나는 왜? 잠시만요. 지금 오디오가 켜져 있는 어머님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고기 구워줄게. 응, US 프라임. 응. 잠시만요. 이 오디오를 끌 줄 모르시는 어머님들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오디오를 제가 끌 수 있거든요. 좀 끄겠습니다. 일단은 그 중학과정, 고등과정 전 과정이 개념 완성 수업이고요. 진짜 그리고 잘했다. 이제 그 와이파이 어떻게? 네,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개념 완성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게 공통수학원이라고 지금 현재 2024년 기준 중3 학생들 이하부터는 수학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 아시나요?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도 바뀌고 단원들도 살짝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적으로는 수학상에 해당하는 게 이름이 바뀌어서 단원명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로 지금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도 다 만들었고 요거에 대한 수업이 월수금반에 하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과정은 그 원래 있었던 교육과정 그거에 대한 수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1 내신 대비반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신 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줌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 현장에서는 지금 대치동에서 제가 10년 동안 계속 했었고요. 사실은 요 반에는 제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번에 고1이 됐거든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고1 내신 대비반을 그 친구도 제가 따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요 반에서 수업 듣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고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중등 과정은요.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지은 부원장님이라고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고요. 저희 부원장이고 그 아이네스쿨 옛날에 최우수 강사였고 대성학원, 청설학원, 청사학원 등등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강의를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도 이제 줌으로는 이번 겨울부터 처음 했는데 현장만 하다가 반응이 학생들이 굉장히 수업을 제 수업보다 더 좋대요. 저는 좀 약간 아재 개그를 하거든요. 아재 개그를 하는데 저희 부원장은 좀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에서 하여튼 되게 인기가 많고요. 수업도 중등 과정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 개설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근데 어머님들 그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별 시간표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뭐 1-1반은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월수금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3월부터는 학생들마다 이건 이제 학년 구분이 없거든요.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서 우리 아이는 3-1을 하고 싶다. 뭐 2학년인데 그럼 그걸 해도 되고 우리 아이는 2-1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각 과정을 개인별로 시간표를 짜서요. 월금반 또는 화목반 또는 월수금반. 그러니까 주 2회를 해도 되고 3회를 해도 되고. 꼭 여기에 없더라도 저는 시간표가 월, 목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5시부터 8시까지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6시부터 9시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5시나 6시에 들어오면 시험을 30분간 보고요. 20분 정도 봐요. 10문제. 그 전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시험을 같이 보고 줌에서 복습하고 쉬는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수업을 저희가 이제 링크로 보내주거든요. 이건 영상으로 다 찍어져 있어요. 이번 겨울에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수업을 듣는데 그냥 인강 듣듯이 자기 혼자 그냥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줌에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원장이랑 실제로 거기 같이 줌에 들어가서 학생들 얼굴 보면서 이제 학생 모니터 해가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수업을 듣고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업 필기한 거 다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었다가 숙제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줌에서. 그래서 숙제까지 다 완성을 9시까지 하는 건데 8시나 9시까지 하는 건데 만약에 못 끝냈다 그러면 더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숙제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다 하는 걸로 줌에 남아서 그리고 모르는 것까지 다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별 시간표로 맞춤이 되고요. 먼저 미리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10문제 정도 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표랑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서 제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수업은 저희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수업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가장 자신 있는 건 저희가 이거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건 수업 퀄리티예요. 교재랑 수업 퀄리티. 그래서 뭐 그건 믿으셔도 되고 애들도 뭐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교재는 이따가 이거 학습 공유방에 어머님들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좀 이따가 고등부 거까지 얘기하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시중 교재 있죠. 요걸로 하는데 저희가 워크북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그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워크북에다 듣는 건데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수업 들을 때 시중 책에다가 수업을 들으면 애들은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필기할 공간을 다 만들어 놔서 여기다가 수업을 다 필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 제출해야 됩니다. 수업 필기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저희가 교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요 교재에다가 필기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 본 교재는 사셔야 됩니다. 본 교재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사셔야 돼. 여기에 이제 유형편이 있거든요. 문제들. 이거는 여기다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형편을 풀어서 숙제는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제출을 해서 이제 다 저희가 검사하고 다 어머님들한테도 보내드리거든요. 숙제한 거랑 뭐 수업 시간 필기한 거. 어머니한테 저희는 다 일러요. 학생들이 한 거를. 다 이따가 그건 내용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중등부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시간표가 진행이 되고 맞춤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회차가 1-1부터 3-1까지 23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3회를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되고 3-2만 양이 적어서 18회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뭐 월수금에 듣는 친구들은 좀 빨리 끝나겠죠? 뭐 3월 달하고 2달 만에 끝날 거고 주 이틀로 하는 친구들은 한 3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작성을 하고 저희가 작성을 해주고 4월 달이 되면 중간에 내신 기간이 있잖아요. 중2나 중3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수업을 멈추고 내신 대비를 하셔도 돼요. 저희가 내신 대비 수업도 다 하거든요. 그 학년에 맞춘 내신 대비 수업. 그래서 우리는 4월 뭐 3주간은 내신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신 대비반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반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센수학이나 1품 갖고 문제 풀고 그다음에 계속 모의고사 보는 반이에요. 그 학교의 문제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해갖고 계속 실전 훈련 시키는 반. 이건 작년부터 했었고요. 거의가 아니라 90 몇 프로 학생들이 다 A 맞았거든요. 저희가 되게 철저히 잘하고 있으니까 내신 대비주에 해준다. 중등부에 한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다 한 거고요.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분 활동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도 있고 심화 수업도 다 있고요. 이것도 중등부랑 똑같이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건 개인별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화를 하겠다. 그럼 이건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월급만. 정해져 있고 이 밑에 이제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이 반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반에 들어와서 시간표를 맞춰갖고 진행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건 시간표가 이제 학원처럼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학원처럼 정해져 있고 이거는 이제 월급반에 들어왔다. 수학하를 들어왔다. 그러면 6시부터 똑같이 시험 보고 그 줌에 들어와서 그리고 수업을 저희가 링크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등부처럼 중등부는 저희가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학생들마다 수업이 다르니까. 근데 고등부는 그 줌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하 줌 클래스가 있어서 수학하 듣는 애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시험 보고 쉬는 시간도 다 같이 하고 수업도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등부랑 약간 다르죠. 줌 클래스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안에 저랑 조교쌤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겨울방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중등부랑 똑같이 이제 뭐 시험 보고 그런 건 다 똑같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교재는 이제 제 개념을 말하다라고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굉장히 뭐 1, 2위 했던 그런 수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현우진 선생이라고 하시나요? 그 후배가 1등인데 제가 있을 땐 제가 1, 2등을 했었던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센수학. 이게 워크북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서 교재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 얘기 빠르지 않죠? 괜찮죠? 네. 수학 3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제 교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교재 온라인에서 제가 했던 교재들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 노트처럼 돼 있어 갖고 여기다 애들은 필기하는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제가 강의 노트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거를 조그만 책으로 다 제공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주는데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고 수업 시간에는 자기가 다 필기해야 돼요.
이거 다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고 그 숙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센수학 있죠? 저희가 워크북을 다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센수학 시중 교재에다가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희가 편집해 놓은 여기다 풀어야 돼요. 이게 줄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 풀어서 숙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센수학 본교재도 사야 돼요. 시중에서. 해설지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제공해 드리고 센수학을 안 사면 저 신사고한테 고소당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좀 사셔야 되고 해설지는 그걸로 보시고 숙제는 저희 워크북에다 내야 돼요. 왜냐하면 시중 교재는 여기가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애들이 풀이를 개판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는 풀이까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들이 돼 있습니다. 제 개념을 말하다 교재랑 센수학.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심화 수업은 일품으로 하거든요. 일품 신사고에서 나온 거. 이것도 워크북으로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풀어갖고 내야 되고 시간표는 거기 저희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수학화 같은 경우에 월금, 수학원은 월수금, 수투는 화목.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랑 확통을 할 친구들은 이건 개별 진도예요. 아까 그 중등부처럼. 이거는 따로 그냥 개별로 제가 시간표 짜주는 반이고 요거 세 반이랑 공통수학 반 이거 새로 요번에 개설되는 반이죠. 요거는 이제 정규 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회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지금 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안 가, 2달이면 끝나는 수업들이거든요, 다. 근데 4월 달에 내신 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내신 대비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 같이 휴강이에요. 그래서 다 휴강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심화반도 아까 1품으로 한다는 거 있죠? 그게 다 이런 식으로 반이 개설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설이 돼 있고 이건 주 2회 수업이고 이것도 역시 4월 달은 휴강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 심화랑 수투 심화는 개인 시간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쫙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시간표는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요 수업들 있죠. 공통수학원이랑 고일 내신 이게 이제 이번에 추가되는 수업들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엄마 골드킹 그거 사줄까? 네, 잠시만요. 어떤 분이시죠? 네. 자, 공통수학 원, 이거는 이제 새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저도 이제 처음 수업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원래 수학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상을 했던 학생들은 이걸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에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행렬이라는 게 추가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게 추가만 되는 건데, 행렬은 어머님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예전에 어머님들 공부하셨죠, 행렬. 기억나시나요?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숫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어머님 세대 공부했을 때 행렬은 좀 어려웠어요. 뭐가 있었냐면 역행렬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지만 그런 뒤에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뿐이 안 해요. 그래서 행렬은 그러니까 수학상을 지금 공부했던 학생들은 공통수학 원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행렬만 제가 수업을 따로 해서 보내줄 거예요. 그냥 그거 한 2강인가 뿐이 안 돼요. 1시간이면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행렬은 나중에 따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수학상을 안 했던 친구들은 공통수학 원으로 하는 게 낫죠. 당연히 새 교육과정이니까. 그리고 혹시 이게 제가 이제 교재에 다 넣어놨는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상에 보면 3단원이 도형예방정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도형예방정식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이게 공통수학 하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지금 공통수학 원이랑 수학상이랑 그러기 때문에 수학상을 했던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수학하를 해야 돼요. 기존 교육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통수학상을 했는데 어차피 아니, 수학상을 했는데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로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수학상을 했는데 수학하 대신에 이걸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이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요걸 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단원이 뒤죽박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면 이걸 다 한 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행렬 빼놓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한 사람들은 공통수학을 하는 게 맞고, 시작을 했던 친구들은 그냥 수학 상하로 가면 돼요. 수원 스튜디오 예전이랑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내용.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월수금으로 6시부터 10시까지고, 이건 실시간으로 제가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시험 보고 수업하고 숙제하고 그런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 모토가 뭐냐면 10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아까 그 수업도 마찬가지고 10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숙제를 못했다. 그럼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원칙이. 안 그러면 애들이 계속 미룹니다, 숙제를. 그렇죠?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1부터는 제가 센 수학으로 안 하고요. 부교재를 이 각 공통수학이라고 능률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이 책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랑 센 수학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센 수학보다는 편집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바꿨고, 여기 보면 제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새로 나온 책이거든요. 능률. 제가 뭐 능률에서 뭐 이거 갖고선 뭐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 능률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이 책이 제가 이제 교재들을 맨날 고르니까 부교재를, 이 교재는 워크북을 따로 안 줘요. 따로 안 주고 여기 교재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공간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그냥 숙제하고 내면 돼요. 그래서 요 교재를 부교재로 하고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위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일 야심차게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저희 아들이 들어가 있다는 고1 내신 대비. 여기는요, 이제 이번에 고1 된 학생들 대상이고요. 월금반이랑 화목반 두 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는 실력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냥 요일 맞은 대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6시 반부터 11시까지인데 여기는 개념 수업하는 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학상을 잘한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상을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이 수업에 들을 수 없고요. 아까 그 뭐 수학상 그 개인 진도반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이 반은 그냥 1등급 대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는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시험 봅니다.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6시 반에 들어오면 1회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이 모의고사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 학교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문고냐, 뭐 중동고냐, 뭐 무슨 고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갖고 그 문제 문항수랑 맞춰서 그 학교 문항수랑 맞춰서 모의고사를 3월 4일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오면 2회분 모의고사를 봅니다. 1회 보고 10분 쉬었다가 또 하나 보고. 그럼 2회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저희가 채점을 해서 다 분석표랑 보내줘요. 그러면 2차 다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제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수학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 클리닉 수업이 저는 제일 나쁜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리닉 수업. 그게 뭐냐?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모르는 거 풀어주는 수업. 이게 실력 제일 안 느는 방법이에요. 모르는 거는 자기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하고 정 안 되는 건 해설을 참고해야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선생님이 자꾸 가르쳐줘 버릇하면 애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고민하고 해설도 봤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만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받아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도 질문 다 받아주는데, 안 그러면 애들은 해설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에요. 왜? 맨날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줬거든.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애들의 사고력은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수업은 철저하게 자기 실력 키우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게 한 10시 정도에 끝날 거거든요. 2회 풀고 자기가 오답 정리까지 하고 다시 내고 막 이런 과정이 10시 정도에 끝나면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11시까지 애들 푼 걸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1대1로 애들한테 코멘트만 해줘요. 너는 문제 풀 때 이런 게 문제야. 제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니네가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해설지 주거든요. 해설지 주면 해설 보고 자기가 끝까지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했는데도 모르는 건 제가 가르쳐주지만, 조교쌤이나 제가 가르쳐주지만 웬만한 건 지가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니네 학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가 뭐 몇 번까지는 이렇게 풀다가 서술형을 먼저 풀어라, 이런 코멘트들 있죠. 그리고 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1대1로 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복소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충분히 계속 시험 보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시 2회니까 월급이면 4회죠. 일주일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5회가 더 나가요. 일주일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업 듣지 않는 날 한 회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9회분 시험을 봅니다. 그럼 시험 때까지 엄청나게 시험 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 매년 현장에서 했던 거거든요. 대치동 애들 됐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애들이 시험에 거의 달인이 돼요. 애들이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어떤 막 진짜 막 현란한 스킬 이런 건 시험에서 안 먹힙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고민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4월 말에 보니까 한 8주 정도 남거든요. 7주, 8주. 그동안 한 70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계속. 90점 넘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이것도 시험 성적이나 뭐 필기 뭐 이런 것들은 그 숙제, 그러니까 성적표나 이런 거 엄마한테 다 일러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금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예비고일 지금 열 몇 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이미 각 학교 기출문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1 학생들은 자기 학교 기출문제를 3회분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최근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걸 풀어보고 자기 학교 수준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철저하게 실전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3회분을 먼저 풀어보고 매주 이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주 저희가 나눠주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만드는 거죠. 계속. 이 문제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조교 안 시켜요. 이 내신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수능 모의고사랑 내신 모의고사는 제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가 직접 막 하나씩 만드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문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제가 선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시간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여기 한 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수업이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자기 이제 수업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학습 해드리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줌 수업하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에 코로나 때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컴퓨터 안에 앉으면 딴짓을 한다. 자꾸 옆에 막 유튜브 틀어놓고 막 그런 걱정하시는데 저희 수업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듣는 내내 필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딴짓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다 조교생들이 다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가 없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필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친구는 본 적도 없고 뭐 그러면 잘리고요 바로. 자 그렇게 수업이 되고 뭐 제 수업 영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아이와 교재가 다 보이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컴퓨터랑 이 카메라랑 좀 가까워서 이게 화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얼굴에도 전면이 보여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요 밑에 아마 따로 링크를 걸어놨어요. 카메라와 이 화각 넓은 카메라와 이 지지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 노하우를 다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머님들이 이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제품까지 다 올려놨어요. 쿠팡에서 뭐 10,000원 얼마짜리 사시면 뭐 이렇게 카메라 지지대 그리고 화각 넓은 카메라 그다음에 뭐 핸드폰 자습할 때는 핸드폰도 보여야 되거든요. 핸드폰 딴짓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저까지 합쳐서 조교 3명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수업하는 내내. 그러니까 애들이 딴짓을 하면 바로 멈춰요 수업을. 멈추고 야 비디오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숙제나 이런 걸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거 갖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요. 뭐 지각이나 결석을 2번 한다 그럼 잘려요. 그리고 숙제를 미제출했다. 숙제는 그 수업 그 다음 전날 12시까지 제출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숙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시에 올렸나. 근데 우리가 12시까지인데 12시 1분에 올렸다. 그러면 그냥 잘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올려야 돼요. 1분에 늦으면 저희는 경고 줍니다. 그래서 2회 경고 맞으면 그냥 잘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애들이 이래야지 좀 이걸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비학습 행위에도 잘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저희는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그 카톡에서 단톡방이 3개거든요. 반별 단톡방, 개인 학습방, 학습 공유방. 그러니까 반별 단톡방은 뭐 예를 들어 수학 하반이다. 그럼 반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 반. 여기에는 이제 저랑 조교생들이랑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반이고요. 개인 학습방은 저와 그 다음에 조교쌤이랑 학생만 들어가 있는 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찬영 반이다. 그러면 오찬영이랑 저랑 조교쌤들. 그 다음에 학습 공유방은 저와 조교쌤들과 부모님이, 어머님이 들어와 있는 방.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학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게 이제 단톡방입니다. 전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 22명이 써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올리고 공지사항 같은 거 여기다 올려갖고 보는 거. 여기는 어머님들은 못 들어와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랑 저희 조교생들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이제 개인 학습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땡땡 개인 학습방입니다. 그러면 저와 조교쌤들, 그 다음에 학생,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숙제라든지 필기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 제출합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피드백 해주고, 질문도 여기다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수업도 필기, 수업 끝나자마자 필기 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 시험 보고 나면 이게 시험 본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채점하고 분석표랑 틀린 문제 다시 내라고 또 보내주고. 이게 이제 개인 학습방.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랑 있는 게 공유방이에요. 여기 이제 학생은 없고요. 어머님한테 그냥 다 읽는 방이에요. 그냥 여기에 어머님들 이제 숙제나 성적 이거 다 일러요. 엄마들한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수업은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올리고 학생들 숙제 낸 거, 그럼 어머니 다 볼 수 있어요. 애들이 숙제 낸 거. 그 다음에 분석표. 성적 얼마나 맞았냐? 그 다음에 애들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이걸 다 어머님들 그대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거 갖고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름 저희도 이제 제가 이거를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막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애들이 집중하게 하나 그런 것들을 진행했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대치동에 이제 대형 학원들 막 이강학원, 뭐 현탑학원 이런 데 제가 대표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대형 학생들을 놓고 막 수업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학원들에서 저보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저 안 한다고 저는 앞으로 이걸로 할 거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학원도 차리고 여기 스터디 카페처럼 차려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4년째거든요, 강의가. 근데 학원을 운영해 본 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냥 강의만 했거든요. 약간 스타 강사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강의만 하다가 이걸 하면서 설명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어머님들한테 1대1로 제가 원장이니까 이제 하면서 어머니랑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 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자랑이 아니라 현장보다 이게 관리가 훨씬 더 잘 돼요. 제가 현장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월급반이다. 대치동에서 하면. 그러면 애들이 금요일 날 왔는데 숙제를 안 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뭐 끝나고 그냥 잡아놓고 숙제 시켜야 되는데 열심히 학원은 나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막 애들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원을 하면 학원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하는 이유는 애들이랑 365일 소통을 하거든요. 단톡방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날도 계속 막 숙제 빨리 안 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애들도 12시까지 내야 되니까 그 전날 안 내면 잘리니까 딱 지키게 되고 현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학원 오기 전에 막 숙제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밀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아마 제 생각에 되게 잘 될 거라는 그런 전망 아래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강료를 제가 현장에서 이거 똑같은 수업으로 월급반으로 64만 원 받았었거든요. 이 대치동에서. 그걸 지금 16만 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반이면 주 2회니까.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처음 할 때는 8만 원 했어요. 제가 사실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게 한 달에 8만 원에 해서 뭐 하여튼 뜻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교육을 다 시장을 바꾸겠다. 그리고 좀 어머니들 사교육비 너무 세잖아요. 그래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프리미엄 반이랑 일반 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반은 없애갖고 16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리 이렇게 다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치동인데
이 근처나 여기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이거든요. 스터디 카페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오면 여기 와서도 칠판 수업은 아니고 저희가 탭을 제공하면 여기 와서 자기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 거예요. 집에 듣는 애들이랑 똑같이. 근데 여기 오면 장점은 제가 옆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교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듣는 외에도 와서 항상 자기 자습할 자기 지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터디 카페이긴 한데 외부 학생들은 없어요. 저희 수학 듣는 학생들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주말에서 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강료는 달라요. 여기는 그냥 한 달에 48만 원 정해져 있어요. 수업료랑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랑 상관없이 다 합쳐서 48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듣는 친구들은 여기 와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자,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수업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중고등 개념 과정이랑 그다음에 공통 수학 원반, 그다음에 고1 내신 대비반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채팅창에 쳐주셔도 되고요. 뭐 오디오 켜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하시라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눈치를 보시던데 그리고 이제 네,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이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안 가시는 어머님도 있어요. 다 가고 나면 질문하려고. 근데 그러다가 서로 눈치 갖고 몇 분이 계속 남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도저히 다른 어머님들이 듣는 건 싫다 그러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하셔도 되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니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중등 과정에서 개념서 한 권 하는 거. 원래, 리오 어머님. 원래 저희가 만렙을 방학 때 했었는데, 이건 선택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저희가 방학 때는 시간이 많아서 만렙까지 다 시켰는데, 학생들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학 때는 그 중등 교육 과정,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라이트를 안 풀고 그냥 만렙을 했거든요. 라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라이트를 무조건 풀어야 돼요. 풀고 학생 수준에 따라서 부원장님이 수준을 보고 숙제를 더 내줄 수 있으면 더 내주기로 했거든요. 학생들 상태 보고. 그러니까 리우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부원장님이 지금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건 따로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서에 그 아까 그 중등과정 개념 플러스 유형에 개념책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유형서. 그거를 같이 푸는 겁니다. 일단 숙제로. 네. 테스트 없습니다. 저희는 입반 테스트는 없고요. 그냥 상담하시고 그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거 알면 이제 어느 반에 될지 아니까 따로 입반 테스트는 없습니다. 대치동은 이 입반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좀 겁주고 약간 막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신에 저희는 매번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입반 테스트는 없지만 매일 시험을 봅니다. 그걸 성적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숙제 양은 아, 그 개념 수업은요, 그 센 수학 기준으로, 아까 그 워크북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 워크북, 이 B단계 있죠, B단계. 요거 기준으로 매번 똑같이 8개 유형이 나가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수업. 제가 약간 그 MBTI 중에 극 J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치 계획표를 지금 다 짜놨어요. 아까 선생님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게 1년치가 다 돼 있어요. 저는 계획이 없으면 못 사는 인간이라서 수업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형 8개씩 똑같이 나가요. 그래서 유형 8개가 이 숙제라서 이게 각 유형마다 한 4문제 정도 있으니까 B단계가 한 40문제 정도 돼요. 숙제가. 거기다 A단계 있으니까 한 6, 70문제 되겠죠. 그게 숙제인데 이걸 제가 학생들 보면 저희가 수업 끝나고 1시간 반 정도가 숙제할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러니까 잘하는 애는 요때 다 끝나고 그냥 일찍 가요. 근데 좀 늦는 친구들은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가 숙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느린 친구들은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일품 같은 경우에는요. 심화는 겨울방학에는 제가 주 1회 뭐 이렇게 하느냐고 그 숙제를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품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일품
그 부분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서 따로 애들한테 주말에 뭐 숙제를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숙제를 너무 밀려요. 어렵다 보니까 계산을 잘 못해서 이번부터는 저희 시간표에 보면 여기 보면 1품 같은 경우에 제가 회차를 늘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화 목반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화 목반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하루는 수업이 없고요. 그 숙제를 이 시간에 시켜요, 제가. 문제를.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문제 푸는 거를 직접 여기서 시키고 목요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풀고 목요일 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해도 22회가 걸리면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따로 숙제 없이 요때 다 할 수 있어요. 과목이. 대신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심화 수업 듣는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 센 수학 B단계는 거의 한 8, 90% 이상 혼자 풀 수 있다. 센 수학의 B단계 정도는 한 80% 이상 풀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야 돼요. 1품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중등 만렙이 센 수학 수준이에요. 만렙은 쉽지 않아요. 양도 센 수학처럼 꽤 되고요. 지금 리오님 중등 만렙 난이도가 센 수학과 비슷해요. 센 수학이랑 비슷하게 만든 책이에요. 책 자체가. 중등 무권. 그리고 숙제양. 네, 숙제양은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진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면서 수원 심화를 하고 싶다. 두 개를 하고 싶다. 수학에 올인할 수 있다. 가능해요. 근데 숙제를 거의 수학을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주말에 하고 나는 월화수목금 수학만 하겠다. 그건 가능해요. 숙제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날 거의 다 숙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한데 그러려면 주중에는 수학에 올인해야 돼요. 두 과목 이상 하려면. 근데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두 과목 정도. 수학을 좀 빨리 빼려고. 네, 또 질문 이제 없으신가요? 고객님들? 일단 이거 녹화하는 건 여기서 좀 중지할게요. 네.